자, 지금부터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사전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담당하게 된 문화예술체육부 문경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교육 순서입니다. 첫 번째 봉사활동의 목적 및 방향, 두 번째 봉사활동의 기본 방향, 세 번째 학생 봉사활동의 기본 방침, 네 번째 학생 봉사활동 절차 및 평가에는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그리고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마지막으로 학생 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봉사활동의 인정 및 불인정 기준이 있는데요. 모두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학생 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어주기 바랍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만 해당이 되는데요. 주요 변경사항이 있어서 좀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괜찮은데 학교 밖, 그러니까 교회 활동이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봉사활동의 경우는 대입에 미반영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의 강조사항이 있는데요. 학생 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얘기할 테니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주의 깊게 들어주기 바랍니다. 먼저 봉사활동의 목적 및 방향입니다. 봉사활동의 목적은 나눔과 배려의 정신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추진 방향은 자기주도적 학생 봉사활동 실천을 위한 기본 소양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보수성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자발성입니다.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공익성입니다.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비영리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섯 번째는 비정파성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봉사하면 안 되고요. 마지막은 비종파성입니다.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봉사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의 기본 방향,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은 어떠한 봉사활동에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 방향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학생 봉사활동의 기본 방침입니다. 먼저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있는데요. 공공 부분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단체를 얘기해요. 또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 문화, 체육 등의 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인정 불가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종교 및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공익 목적에 위반되는 기관이나 단체는 봉사활동 인정이 불가됩니다. 다음은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입니다. 봉사활동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일 인정 가능 시간 7교시인 경우, 우리가 월, 화, 목, 금은 7교시이죠. 이런 경우는 1시간만 인정이 되고요.
수요일같이 5교시가 운영이 되는 경우에는 봉사시간으로 3시간 인정이 가능합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 방학이나 재량 휴업일과 같은 휴업일에는 인정 가능 시간은 8시간이고요. 일일 인정 가능한 8시간을 초과해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헌혈은 좀 다른데요. 헌혈은 일일 최대 봉사활동 인정 가능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회당 4시간으로 한 학년도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1회당 4시간, 한 학년도 3회의 범위 내에서 실적으로 인정 가능하니 나중에 여러분들 헌혈의 기회가 있으면은 좀 참여를 해주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들어봐 주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수요일날 5교시나 금요일날 6, 7교시에 이루어지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봉사활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은 1학기 2시간, 2학기 2시간 이렇게 총 4시간으로 편성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코로나19 영향으로 변경이 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 부분이 있다면은 나중에 차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봉사활동 소양교육은 1학기 1시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참여한 친구들은 봉사활동 1시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이 있어요. 우리 학기 초에 모집하는 급식 도우미, 멀티 도우미, 분리수거 도우미 등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연간 10시간 이내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1시간을 봉사활동을 실시한 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예를 들어서 3시간 정도를 봉사했으면 3시간을 받는 거고요. 5시간 봉사했으면 5시간 받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는 소수의 특정한 학생이 독점하지 않고 많은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 학생이 급식 도우미, 방송 도우미, 도서실 도우미를 이렇게 겸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중복은 안 되니 여러분들 참고해서 내가 꼭 하고 싶은 봉사활동이 있다면은 그 도우미를 신청해서 여러분들이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입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이나 VMS 두보를 우리는 이제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 먼저 봉사활동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에서 봉사활동을 검색한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봉사활동이 있다면 그거를 신청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봉사활동을 실행하고 봉사활동이 끝나면은 봉사활동 확인서를 교육정보 시스템 나이스로 전송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나이스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를 확인하고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해주게 됩니다.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하지만 사전에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해서 인정 가능 기간인지 그리고 활동 내용을 꼭 확인해 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서 나이스로 해당 봉사활동 실적을 꼭 전송해 줘야 돼요.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전송을 안 하면은 담임선생님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전송하는 거 잊지 않도록 해주고요. 만약에 전송하다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실패한 내용의 캡처본하고 봉사활동 확인서로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2학년하고 3학년은 괜찮지만 1학년은 처음 부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 외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1학년은 이런 경우에는 대입에 미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 1학년의 경우는 교내에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헌혈이나 그 다음에 선풀 달기 같은 봉사활동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절차를 볼게요. 학교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먼저 제출을 해줘야 돼요. 이때 담임 선생님 및 담당 선생님의 지도와 상담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을 해주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나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다시 또 학교에 제출해주면은 학교에서는 평가를 걸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해주게 됩니다. 사전에 이런 경우에는 꼭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에만, 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헌혈의 경우에는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하면은 실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학생 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입니다. 먼저 이 학생 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이 뭔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교내뿐만 아니라 교내 외에 학생이 자신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장기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형에는 개인형하고 모두명하고 융합형이 있는데요. 개인형은 이제 혼자 개인이 하는 거죠. 학생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장기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두명은 진로나 흥미, 특기가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함께 장기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걸 얘기하고요. 융합형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하여 진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의 경우 모두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두명, 그러니까 2인 이상 모둠을 형성해서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니 내가 이 진로나 흥미와 특기와 연계해서 봉사활동 계획을 하고 있다면은 주변에 같은 뜻이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런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간은 학생의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학기 단위 이상의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기 단위 이상의 활동을 권장하고 있고, 장소는 교내뿐만 아니라 교외에서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코로나19 상황도 있으니까 교외에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동일 기간 및 장소에서 활동을 해줘야 되니까 주의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자, 활동 내용은 학생이 여러분들이 자신의 진로 및 흥미, 특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이 스스로 선택을 하되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자,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계획 단계, 두 번째는 실행 단계, 세 번째는 평가 및 활용 단계인데요. 계획 단계에서는 먼저 주제를 선정을 합니다. 주제를 선정하고 어떻게 내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할 건지 수립을 한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사전 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해 주면 학생 봉사활동 추진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해서 이제 허가가 나오면은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담당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율동아리처럼 담당 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담당 교사의 지도 하에 봉사활동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하는데요. 이거 기록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활동일지와 보고서를 같이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할 때는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해 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평가 및 활용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봉사활동이 끝나면은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학교에 제출하게 되면은 학생 봉사활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봉사활동 시정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평가는 학년 말 또는 학기 말에 단위학교의 봉사활동 추진위원회에서 활동 보고서 및 보고서 평가 및 봉사활동 실시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요. 봉사활동 실적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자, 지도교사가 꼭 필요합니다. 지도교사의 지도하에 봉사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활동 일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보고서를 또 작성을 해서 같이 제출을 해줘야지 심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활동 일지하고 보고서는 학교 홈페이지 봉사활동 게시판에 있어요.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사활동의 인정 가능 여부입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봉사활동 가능하고요. 노인요양병원하고 노인요양원의 경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 신고증 확인을 꼭 해줘야 돼요. 노인복지시설 신고증을 확인을 하고 나서 해줘야 됩니다. 종교기관 정치적 목적 활동 안 되고요. 봉사활동과 관련이 없는 소양교육, 그 다음에 평가단, 기자단의 활동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외 봉사 안 되고요. 물품 및 현금 기부, 그 다음에 활동비, 조금이라도 활동비를 내고 참여하는 봉사활동, 그 다음에 단순 행사 참여, 이거는 봉사활동 인정이 안 됩니다.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응시, 그리고 영재교육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이것도 안 되고요. 문화공연 준비의 경우는 당일 공식적인 준비 시간 및 최종 연습 시간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신입생의 입학 전에 봉사활동이나 졸업생의 졸업 후의 봉사활동은 인정이 됩니다. 자, 우리 학교 홈페이지네요. 우리 학교 홈페이지 여러분들 메인 화면 보면은 학생마당이 있습니다. 학생마당이 있고요. 그 학생마당에 보면은 봉사 체험활동 안내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3월 12일부터 세 가지의 봉사활동 관련된 내용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올려놨던 거는 이제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봉사활동 소양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이 운영 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양식들이네요.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그 다음에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계획서, 그 다음에 헌혈, 학부모 동의서, 이렇게 양식들도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참고해서 보고요. 선풀 달기 궁금해 할 것 같은데 선풀 달기에 대해서 봉사활동도 여러분들 자세히 안내해 놨습니다. 그리고 선풀 달기의 경우는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양식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담임 선생님께 꼭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생 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과 관련해서도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오늘 한 내용을 다시 정확하게 좀 올려놨으니까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양식들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봉사활동과 관련한 궁금사항이 있다면은 봉사활동 담당 쌤이네요. 2층 강당 문화예술체육부에 오면은 문경탁 선생님께 언제든지 와주기 바랍니다. 2층 강당 문화예술체육부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학년도 봉사활동 사전교육을 소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감사합니다.